우리가 2주 연속 매주 화요일마다 유산 유니스타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노하우를 듣는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직 지금 의사로 소아 청소년과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유산화 비즈니스에서는 골드 디렉터로 유산화 유니스타즈의 리더십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팀 하모니에 많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네네. 네, 잠시만요. 네, 네, 환영해드렸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잘 질문을 하며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분들 귀 쫑긋 하시고 받아 적으시고 함께 소중한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정희정 리더님이 어떻게 유산화로 현직에 의사로 계시면서 어떻게 유산화를 만났고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지 간단한 마이 스토리 듣는 걸로 시작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마이스토리를 간결하게 얘기해 드리면 제가 찬스 강의를 한 2주 전에 했어요. 거기서 약간 밝혔는데 제가 그냥 의대를 간 건 아니고요. 20대 때는 좀 공부 좀 한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는 편이어서 이제 뭐 요즘에 명문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 여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26쯤에 큰 사건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근데 당뇨가 있으셨는데 어떤 사고로 이제 뇌출혈이 생기면서 제 20대에 약간 중반에서 후반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때 제가 정말 사람은 건강하고 돈이라는 것도 사실 이때 굉장히 필요하구나.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60대에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6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삶을 이제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고 30대에는 거의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한다고 5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중반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출산을 이제 첫째를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전문의가 되고 이제 둘째를 낳고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계단을 오는데 숨이 차고 이렇게 약간 체중은 한 70kg대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악조건이어서 처음에 H사를 한번 계속 이제 그 사업자분이 보호자셨는데 1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H사 아시죠? 그 물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해서 빼긴 뺐어요. 9kg를.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요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좀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마사지를 받던 피부관리실에서 이제 원장님이죠. 그분이 이제 제 스폰서님인데 제가 이제 좀 규칙적으로 가면서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홍정윤 스폰서님이시니까 이제 약사분을 딱 이제 매칭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다이어트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한 2번 정도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해독을 하게 됐죠. 해독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에 저도 한 10kg 가까이 빼면서 그때 마침 제가 건강 운동도 하게 되면서 되게 몸을 딱 만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됐고 사실 유산화를 조금 사업적으로 한 건 그 후로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스폰서님이 시스템을 알려주셨어요. 뭐 서코도 가보라고 해서 전 서코를 굉장히 빨리 간 편이에요. 이렇게 PPP에 싸면서 서코를 들었던 것 같고 1박이라고 해서 예전 시스템이긴 한데 1박은 한 1년 뒤에 이제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이제 유산화로 뭔가 전달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거는 한 지금 5년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나이로 봐서는 조금 어리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곧 5자를 답니다. 50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사로서의 전성기는 지나면서 이제 유산화도 어느 정도 사업 궤도에 올라서 제가 코로나 때 사실 골드가 됐거든요. 그 계기가 난 너무 권리 소득을 가져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의사는 굉장히 노동 수익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안 나가면 소득이 없어요.
이 회사랑은 좀 개념이 달라서 그냥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골드를 찍으면서 이제 이런 게 권리 소득이라는구나를 너무 느끼면서 지금은 파트너분들하고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이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환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른 부위들 별 차이가 없네요. 유산을 만나게 된 게 대부분 건강 때문에 유산을 만나게 됐고, 혹은 다이어트 때문에 유산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업으로 알아보기까지는 어찌됐든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은 이렇게 챙기는구나. 이걸 또 깨달으셨고, 또 시스템에 안내 받으시면서 접하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2, 3년 뒤에 하시게 됐는데, 보통 많은 저랑 마이스터도 많이 비슷하고요. 다른 그 성공자분들도 마이스터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 있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의사 선생님을 컨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유연한 사고. 네. 좀 네. 오픈된 사고 있죠. 난 절대로 그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아닌데. 있나요? 저분이 유연한지 안 한지? 말을 할 때 조금 부드럽고 친근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뭐 섞을 수 있고 딱 이제 진료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조금 어투를 가진 조금 푸근한 이런 느낌이면 아마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자, 우리 관계심을 아이들이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사 하나 먹고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안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쭉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병원을 가게 되면 진료 외에 다양한 것들을 질문하고 대꾸해 주시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한번 좀 관계심을 맺어봐라는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의사가 바라보는 건강관리법과 유산화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의사로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인제 유산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건강 관리에 쪼끔 제 체력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막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인제 식이하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까 운동은 쪼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활 습관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사실 없었는데 이게 영양제라는 개념을 사실 유산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H사 인제 다이어트를 하긴 했지만 그거를 내가 나를 몸을 챙겨야겠다는 영양제 개념으로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제가 인제 소아과 소청과 의사거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분야가 인제 소아들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병원에 14년 있어요. 그 한 병원에만. 그러니까 돌 때 본 애들이 인제 중학생이 됐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30 대였던 엄마들이 하나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어요. 애들은 인제 안 아파서 안 아프니까 안 올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인제 모토가 유산한 모토가 비움, 채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제 뒤늦게 막 이거저거 좋다라고 해서 남미의 어느 뿌리 막 이러면서 뭐 다이어트 식품도 뭐 시서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아요, 사람들이. 근데 비우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열심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것저것 건드려 보기는 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제가 결론을 얻었고요. 제가 주력하는 게 다이어트니까 저희가 다이어트도 만나서 해독 과정을 좀 넣는 편이에요, 과감하게. 그 이유가 내 몸이 인제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제 어떠한 건강의 기본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유산을 만난 후에 건강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차이는 비움에 대한 염증에 대한 그 해독에 대한 되게 믿음이 커져서 그거에 대한 인제 안내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뭐 이것저것 몇 개 한두 개의 제품을 먹지만 제품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스폰서님이 되게 해독의 여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3개월마다 하세요. 그래서 해독을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복제받아서 그런지 저도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해독을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 습관을 이제 잡아가고 있는 큰 틀로 잡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좋은 거 뭐 없나라고 자꾸 좋은 걸 찾아서 채우려고 했다면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비움의 이유는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인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것에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이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많이 전달하고 있고 본인도 자주 리셋을 통해서 컨디션을 채워간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 2년 전에 정희정 골드님을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유산화를 전달하세요? 했더니 보호자들에게 리셋 전달해요.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간단하게 전 리셋만 전달해요. 리셋하면 돼요. 이러셨길래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의사의 견해도 결국은 비워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수긍을 한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네. 인제 나이대가 있어요. 출산 이후에 인제 여성들 그러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걸 확 느끼니까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쪼끔 자기 어떠한 방법이든 뭐 건강을 지키면 좀 건강이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나이대는 사실 인제 해독이라는 방법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제가 음. 그거는 음. 거의 확실히 좀 확고합니다. 출산 이후 그렇게 네. 여성이라면 더더욱이나 해독이 네.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는 해독이 너무나 가장 음. 기초적인 단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셋 많이 전달해야 되고 나도 해야겠죠? 1 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 년에 보통 전문가들은 1 년에 한 번 하는 걸 추천하고 그 Why Clean, How Clean 이 책에 보면 만성 질환자들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골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자주 하면 또 안 된다."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 6 개월에 한 번이 인제 최적인 것 같고요. 1 년에 한 번은 사실 너무 많은 안 좋은 환경들이 있어 갖고 음. 거기에 또 흠뻑 또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 음. 년에 한 번 정도는 쪼끔 더딘 것 같고 제 의견은 쪼끔 자주 하고 싶으면 4 개월 한 텀이 뭐 우리 4 분으로 분기별? 하면 분기별? 예. 분기별로 맞아요. 그리고 인제 6 개월 정도를 추천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또 너무 고령이시면 그때 인제 1 년에 한 번. 사실 경험을 해 보니까 60 대까지는 해독이 가능해요. 근데 인제 65 세가 넘어가면서 70이 가까워지면 사실 그 영양제를 많이 소화시키는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하시는 분도 음. 있지만 약간 했을 때 좀 호전 반응이라든가 섭취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나이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 까지는 65세 이전.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는 나이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인제 어 드리고 만약에 좀 소화기가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딱 봤을 때 너무 마르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상쾌함. 초록색을 되게 중요해요. 초록색을 먼저 입문을 시켜서 한 2주 정도를 그 초록색을 제품을 소화기계 제품을 드시게 하고 하는 게 큰 인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장케어는 초록색 제품은 헤파실, 알로엔즈, 유산균, 화이버지가 있는데 식사를 하루 3끼 하면서 요 네 가지 제품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맞춤의 형태에 맞게끔 먹는 건가요? 권장하는 속도에 그 맞게끔? 제품으로 인제 소화를 좀 다스리고요. 유밀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음. 유밀을 연습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리허설 해 알겠습니다. 보라." 보통 그렇게 해요. 리허설보다. 자, 여러분 네.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인제 끝나고도 궁금한 거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의사로서 유산화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해독의 중요함, 건강을 특히 만 65세 미만까지는 누구나 1 년에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음. 최적은 분기별로 이렇게 안내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의사가 바라보는 유산화의 비전,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건강을 살리는 이 제품을 굳이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시점에서
유산화를 사업으로 하기 너무 좋다. 물론 조금 전에 권리소득의 의미를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권리소득의 의미를 처음에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저희들도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받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이 권리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그 처음에 저도 제품으로 전달했어요. 제품은 신규는 엄청 많아요. 왜냐면 뭐 먹으면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열심히 이제 알려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가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관리자가 되지 않으면 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진료를 6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월화수목 금토하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시스템에 가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으로 내가 이거와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걸로 그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던 게 다이어트인 거죠. 다이어트면 눈에 확 보이고 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펼쳤을 때 단위가 이제 다이어트 해독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3BC, PPBS 이게 좀 자연스러워서 다이어트를 많이 강조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되면서 점점 권리소득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계기가 된 거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환자한테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처럼 유밍아웃을 한 게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는 걸 되게 기꺼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약간 저 사람 의사가 왜 나를 만나자고 하지? 막 이런 의아였는데 그분과 카페에서 만나면서 스터디를 하고 제가 이제 알려주는 뭐 보상 플랜 홈미팅의 형식으로 만나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저희 영양제 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유산균만 해도 진짜 100만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도대체 100만 가지 중에 뭘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이제 영양제도 계속 어떤 제약회사에 보면 영양사업부가 이렇게 꼭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트렌드에 맞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음. 유산화를 하고 있는 거는 웬만한 이제 엄마들은 다 알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딴 팀에서 먹는데 물어보는 딴지 뭐라고요? 제 동생이 해요. 뭐 이런 경우 하면서 이제 아. 제품에 대한 걸 막 저한테 묻죠. 뭐 이렇게 뭐 어디는 어떻게. 근데 예전에는 조금 그거를 뭐 꺼려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다 그냥 정보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런 거였네요. 다이어트가 눈에 띄게 확 보이니까 유산화 다이어트를 많이 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칭이나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까 권리소득을 받고 싶다. 이거를 이제 그런 원트가 있으니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점점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어. 그리고 유밍아웃을 좀 꺼려 했는데 결국은 시간 속에 유밍아웃을 많이 했다. 음. 저는 유밍아웃 처음 들어봤어요. 커밍아웃은 들어봤지만 유산화 커밍아웃을 줄여서 여러분 혹시 모르고 있는 계시면 표정이 약간 그래가지고 유산화 커밍아웃을 유밍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 유밍아웃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후속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시스템을 나만의 시스템 또 시스템 큰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이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 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어찌됐든 유산화는 해외에서도 처방전으로 쓰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처방전으로 유산화가 등재되어 있다. 캐나다도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혹시 유산화를 처방할 수 있나요? 제가 요 문제가 저희 원장님도 유산을 드세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네가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스템적으로 돌려보자라고 해서 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안 된 이유가 밑에 약사가 이제 우선은 유산화 사업자여야 되고
이렇게 파트너로서 제품을 이제 주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원내에서 몇 알씩 이제 나눠주는 거야. 뭐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직원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게 바빠 죽겠는데 저희 병원이 좀 큰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 개념의 병원이어서 할 일이 정말 태산 같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의 동의가 좀 얻는데 좀 힘들고요. 만약에 이런 처방전은 개인의 요원에서 내가 뭐 내 시스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면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처방전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보험의 그 수가가 적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한번 막 머리를 굴려서 저희 수보사님이 약사잖아요. 그 약사님의 견해와 막 해서 해볼까 하다가 조금 좌절된 부분이 있고 그 전달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건강이식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해서 예전에는 다 가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가입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거를 후속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 10만 원이에요. 제품을 3개 이상 먹어 그러면 회원 가입을 시켜요. 이거 한두 달 먹어서 모른다. 최소한 6개월이에요. 예전에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순진하게. 근데 3개월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유밍아웃에서 회원 관리를 해줬어요. 진짜. 밖에서 이제 카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나머지 그 전의 금액은 그냥 이제 제 제품을 사는 경우니까 이제 회원가 이상 그 뭐죠? 카드 10% 그런 거 좀 추가해서 설정을 해서 판매 형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네.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는 해외처럼 유산을 처방해서 판매하는 루트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커지면 유산화가 좀 회사로서 개입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 계획은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런 건 해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해야겠는데요.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시스템 안에 유산을 집어넣어버리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 유통 라인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의사들을 컨택해야겠네요. 네. 긴장감이 확 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보통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게 메인 직업인 거잖아요. 진단을 하고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유산화를 처방은 못하지만 이렇게 싹 10만 원 이상 먹을 거면 6개월 10만 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먹을 거면 회원 가입해서 먹어라. 이렇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후속 관리도 해주신다는 거고. 네네. 네, 아유, 여러분들 10만 원 이상 드신 분들 후속 관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전화도 알겠습니다. 드려요. 잘 드시냐고. 그럼 의사가 전화 오면 정말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먹지 않나요? 그렇죠. 그 가족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예. 가족이. 가족들. 그러면 예. 보통 10만 원 이상 3가지 제품 어떤 걸 추천하는지 증상에 상관없이 그냥 제일 확 티가 나는 건 아무래도 눈이더라고요. 오메가. 비전엑스. 오메가요? 지금도 잘 그러니까 만나고 오메가랑 있잖아요. 비전엑스를 라고 쌍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어디서 이렇게 속어 좀 할게요. 네. 오메가3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가3가 우리가 염증을 굉장히 낮춰주는 최적의 영양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방광염. 그래도 오메가 2 프라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와 비전엑스하고 뭐 유산이멀즈 이렇게 세트를 정해주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소화장이에요.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위도 늙었어요. 뭐 이런 설명과 함께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육이잖아요. 이 위도.
그러니까 위도 늙을 때가 됐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알로엔즈 계열, 그다음에 유산균 계열 이렇게 묶어서 좀 전달을 하는 편이고요. 잠시만 잠깐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일단 네, 눈에 보이는 세 가지는 바이오메가, 네, 그리고 E프라임, 그리고 비전 X? 네. 그러니까 눈이 네. 좀 불편해. 그러면 눈이 오메가와 비전 X. 불편하다. 네. 오메가, 비전 그게 X, 이제 E프라임 세트고, 이렇게 세트로 우리 정희정 골드님이 전달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어, 위가 늙어요. 그래서 소화기계 장애가 있으면 알로엔즈와 유산균 이렇게 세팅을 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은 사실 유산균물질을 꽤 많이 추천을 했지만 그거를 꾸준히 먹일 수 있는 엄마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이제 뭐 포도주스에 타 먹어라 우리가 이제 하는 그 돌아다니는 그런 요령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 미네랄 맛을 애들이 요즘에는 더 달고 더 자극적이고 막 이런 맛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딱 호의적인 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산균물질을 전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 먹이고 거부에도 먹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3개월은 엄마가 이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먹이고 막 이런 부가 설명을 막 해줘야 돼서 사실 많이 전달하다 보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난 진료 시간 음. 안에 빨리 호의적인 이런 잘 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어른 쪽으로 넘어왔어요. 진료실에서 이제 전달을 하고 만약에 애들 먹이고 싶어 그러면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이렇게 뭐 제 점심시간에 좀 잘란다든가 이래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고 전달을 해야 이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상황별로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3종 세트를 전달하는지 몇 가지 네. 물어볼게요. 어쨌든 눈이 좀 이슈가 있다 그러면 바이오메가, 비전 X, E 프라임 이렇게 안내를 아니요. 해주시고, 눈은 바이오메가 비전엑스 그다음에 어른인 경우는 헬스팩이에요. 어린 3종. 경우에는 헬스팩 이렇게 3종, 어린이는 유산균물질. 어린이 유산균 말즈. 그 네. 다음에 소화기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로엔즈 같은 경우 이주불량이잖아요. 그럼 2통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알로엔즈 2통과 유산균 2통이 한 통이에요? 유산균도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루에 한 포는 먹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 2통. 이렇게 예. 2통. 그래서 유산균과 알로엔즈를 각각 2개씩 추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네. 나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이러면 보통 어떻게 안내해 주시는지? 거의 헬스팩. 헬스팩 하나만? 우선은 헬스팩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면 아예 접근을 안 하고요. 헬스팩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 헬스팩을 먹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옵티마이저를 이제 붙이는 거죠. 헬스팩을 근데 밑에 피곤한 네. 것도 헬스팩 하나면 해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약간 자, 그래서 피곤할 때 이렇게 완벽한 하고, 네, 마치 제가 두통이 심해요. 어깨 결림도 심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것도 헬스팩 오메가 저 같으면 그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이요? 두통인데? 두통도 예전에 그 돌아다니던 얘기도 그 통증하고 글루코사민이 좀 관련이 있어서 두통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사실 몸살의 일종일 경우도 많고 여기 뭉쳐서 머리 아픈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우리가 컴퓨터 어깨 작업하고 근육. 했을 때 예, 음, 두피통이라고 해서 근육통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두통도 두피통 해서 그 통증 계열이다 보니까 글루코사민도 네. 들어간다. 아, 근골격계인 거죠. 네. 근골격계. 그러네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토피도 상당히 많잖아요. 아토피로 병원 많이 다니거나, 그런 거는. 아토피는 우리가 뭐 어린이 경우는 4종이 다 들어가는 게 좋죠. 그 어린이는 4종 세트, 예, C300까지 그 들어가는 게 300까지. 좋고 저는 바르는 거를 조금 소심하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그 사마귀라고 해서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생기는 거 있어요. 평평사막이던
그런 물사마귀든 사마귀류가 바르는 거에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병변이 확실히 보이면 이프라임 바르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려요. 이프라임까지. 네. 어른들 여드름성 피부나 이런 것 좀 상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상담은 해봤는데 제품이 들어갔던 경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그것도 이제 보통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헬스팩, 오메가, C300, 유산균 이렇게 하면 그 바르는 거 클렌징. 클렌징. 오히려 이제 뭐 너리셔 뭐 이런 거보다 클렌징. 그렇게 들어가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환절기인데 감기, 기침 많이들 오잖아요. 애기 엄마들 제가 만나보면은 만 나도 병원 가고 기침만 나도 병원 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제품을 안내해주고 계시는지. 제가 그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환자를 봤거든요. 하루에 진짜 100명 검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딱 2번 걸렸는데 그 걸린 정도가 내가 코로나인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제가 감기 증상이 1도 없는 스타일인데 콧물이 찍 나는 거예요. 그걸 찍어볼 수 있잖아요. 찍어봤는데 2줄이어서 이게 코로나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의 제품을 메가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3번 챙겨 먹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메가로 2번을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봉지에 보면 항상 20알씩 있어서 그때 되게 연구 논문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연인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해서 제가 글로카면을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전달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버섯 추출물이니까 정말 심각한 버섯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 빼고는 그냥 다 글루카면 깐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밑장 그러고 깔고 글루카민 밑장 깔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그다음에 역시 비타민 C 종류 오메가. 폴리시나 C400, C600 중에 어떤 저는 거요? C300에 좀 한 표죠. 네,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물러나고 싶으면 핵심은 비타민 C니까 이제 폴리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글루카민 오메가. 깔고 C300 깔고 그다음 위에 오메가인가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추천하는 건 오메가인 것 같아요. 귀에 걸면 오메가, 코에 걸면 그래요? 오메가3 보통 아침 두알, 저녁 두알인데 본인이 이렇게 메가로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콧물이나 염증이나 기침성 뭐 이런 증상 오신 분들은 보통 2배, 3배로 먹게 안내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3배면 이제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2배 정도까지 그냥 2통 안겨주는 경우, 그 정도까지. 그러면 그리고 환자들의 많이 피드백이 상당히 먹고,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내가 쓸 만큼을 쓰고 버리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애매한 용량을 몸에 투여해갖고 섭취해서 효과가 없는 것보다 우리 몸은 되게 충분히 항산성이 먹고 있어갖고, 여기는 생체 이용률도 있지만 안정성도 있으니까 흡수율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버리는 작용도 되게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수긍을 해요. 충분히 먹어서 몸에서 충분히 쓰고 남는 게 버려지는 게 맞아요. 낫다. 그거는 다 요런 틀리니까. 개념.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보통 이미 걸렸어요. 유산화 제품 잘 안 먹고 건강관리 잘 안 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렸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품을 안내해 주시나요? 기침이 뭐 롱코비드라고 해서 1달 가까이 되시는 분도 꽤 봤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4가지를 적극 추천을 하죠. 함용 깔고 C300 깔고 헬스팩을 좀 넣어주죠, 그때는. 그때는 헬스팩. 좀, 헬스팩에 카륨과 바이오 네, 오메가와 C300 이렇게 네, 메가로 로스트로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심각한 질문 해볼게요.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아직 환자가 아닌 상태인데 생활 속에서 걸릴 수 있는 간단한 질환들에 대한 질문했는데요. 이번에 완전 환자인 거예요. 암 환자나, 그다음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그다음에 식장 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하시는 이런 중증 환자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정의정 골드님은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한 유산화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안내하고
제품을 처방하는지 저희 여기에 우리 박수경 골드님도 생명 쪽에 박사 과정을 취득하신 분이라서 암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질문도 들어온 거 저도 이게 투석 환자들이 절대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알고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희정 골드님만의 가이드라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 홍준 스폰서님한테 한번 같이 상의를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경험치가 완전 레벨이 틀리니까. 그리고 홍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암 라인도 있어요. 암 환자. 그들이 이제 전담된 경우도 있고, 그 뭐 개인적이긴 하지만 요번에 골드 되신 분도 있어요. 그 암 시스터즈 뭐 이래갖고 암 병동에서 만난 인연으로 뭐 골드가 되신 분도 있어서 이제 암 환자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영양제를 죄송한데 응?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암 시스터즈 이번에 골드 되신 분? 시스터즈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하고요. 네. 요번에 김영현 골드님이라고 되셨어요. 지난주인가? 유방암 걸린 분. 제가 잘 알고 어. 있어요. 대전에 살고 계세요. 맞아요. 네네네. 그분이 저희 꽤 라인이죠. 오래 되셨으니까 그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분이 어떻게 영양제를 먹는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접근이 되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암 환자일수록 더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바닥인 경우가 많으니까 항암으로 인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조금 힘들게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안내를 해도 잘 안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조금 그런 경우는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강했다가 줄이는 것보다는 서서히 조금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올려주는 게 조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지인분 중에 영양제를 들어간 분이 헬스팩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되는 것 같아요. 헬스팩은 조금 딱 봤을 때 알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헬스팩은 조금 다른 영양제에 신뢰가 가고 나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헬스팩을 쓰는 거는 전 찬성이에요. 드셔야 되고요.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신장. 간도 사실 헤파실이 들어간다는 조건 안에 조금 영양제가 자유롭게 들어가도 돼요. 내가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은 거의 전 제품을 다 써도 되는데 이제 헤파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유산화 제품의 경우는 제가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7, 8개까지 추천해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헤파시를 아침, 점심, 저녁 7, 8개 정도요? 아니. 영양제 개수가. 개수를. 키놀, 종류를.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7가지 그리고 종류를. 신장은 조금 알려진 대로 가이드라인을 가시는 게 좋고 투석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신장의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미네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버지 좀 조심하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신장 안 좋아도 화이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사실 투석이 아닌 경우에도 신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방광염이 잘 걸려도 신장에 조금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유산화의 신뢰도를 조금 쌓은 다음에는 드시게 해도 되고 만약에 신장이 안 좋은 경우라는 단서가 붙으면 저는 프로바이오틱, C300, 오메가 이렇게는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선에서 좀 신뢰가 쌓이면 신뢰가 쌓이면. 해독까지도 하신 분도 보긴 했어요. 근데 투석은 아니에요. 투석은 거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메가요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삼가는 게 조심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또 고지혈, 당뇨, 그다음에 뭐죠? 고혈압. 막 이런 우리 쓰리고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 꼭 본인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뭐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 개가 같이 있는 게. 근데 그 대사증후군이 정말 나이가 젊어졌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서 쉽게 말하면 바깥 활동 안 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이런 조건에서 정말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나타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30대쯤에 이제 그런 약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의 가이드라인은 사실 혈압계통으로 보통은 그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오래되면 당뇨 그리고 베이스에 이제 고지혈은 사실 뭐 약을 막 적극적으로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지혈은 되게 이제 우리가 말랐거나 비만이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도 일종의 노화 과정인 것 같아요. 고지혈도.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영양제는 무조건 그 헬스팩 오메가, C300, 유산균 이거를 섭취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이거저거 먹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면 대사증후군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해독이죠. 디톡. 그래서 몸을 좀 바꿔볼 의향이 없느냐. 우리가 이 100세 시대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왔다. 막 이러면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굉장히 5, 60대의 삶이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욕심상 7, 80까지 좀 이러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여행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려면 사실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해독을 강력히 권유를 해주죠. 삶이 좀 나아지고 좋은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다이어트도 리셋이고 대사증후군도 리셋이다. 맞나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만약에 리셋을 아직 겁내해요. 고혈압 환자라면. 그럼 보통 영양제 3개 어느 정도 뭘 추천하시는지? 헬스팩 오메가 C300, 코키논이 이제 혈관에 좋은 그 오메가 C300 그다음에 코키논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고혈압만 목표로 하면 그렇게 추천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다익선이죠. 당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도 이제 경험치가 있고 제 주변에 조금 당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화이버즈를 먹을 때 보통 혈당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화이버즈 먹었는데 왜 당이 올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도 사실 조금 신뢰를 갖게 하면서 조금 잘 넘기면 거의 정상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뇨야말로 내 몸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서 저도 사실 아빠가 당뇨였기 때문에 당뇨가 안 걸리는 게 굉장히 삶의 큰 목표예요. 당뇨가 주는 이제 얼마나 이제 안 좋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합병증에 얼마나 이제 좀 괴로워하고 주변 가족들도 힘들어하는지를 너무 알아서 당뇨는 조금 길게 잡아야 되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촘촘한 안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당뇨는 만약에 이제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전 제품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아까 그 3가지 헬스팩, 바이오메가, C300, 화이버지, 유산균, 뉴밀 이렇게 들어가요. 뉴밀. 여러분 다 적으셨죠, 여러분? 네, 네. 아주 감사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유산화 제품을 들여다 보면은 병원에서 먹는 약을 저는 좀 줄여서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 주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우리가 안내한 제품을 먹도록 안내하는 게 맞는 건지. 경험을 봤을 때는 전자는 조금 내가 경험치가 완전히 쌓였을 때 아니면 좀 조심스럽고요. 약은 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전이라고 하거든요. 기전에 맞게 이제 약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절을 하면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거나 당뇨를 조절하는 거는 그냥 먹으면서 하라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대신 당뇨일 때는 저혈당이 조금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혈당을 내리고 이 영양제도 혈당을 영양제도 내리니까. 내리니까 예.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예, 그때는 이제 뉴미를 뭐 더 먹거나 뭐 이런 약간 저혈당을 극복하는 법을 또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자세한 안내를 한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없었고 제가 좀 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 좀 시간을 두고 촘촘하게 관리를, 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저혈당이 네, 오지 않도록 약이나 그 영양제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맞습니다. 고혈압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웬만하면 약을 같이 병행하면서 안내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도 유산화를 선택하고 꾸준히 이렇게 먹는 이유가 뉴트리서치잖아요. 네네. 저도 9년 전에 뉴트리서치라는 책자가 제 손에 왔을 때, 와, 이제 고민하지 않고 유산화를 온전히 실려 먹어도 되겠다라고 소비자인 입장에서 제가 그 선택했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뉴트리서치 어떤 면을 좀 더 확신 있게 보는지 저도 궁금해요. 이제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그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달받을 때 제가 이제 의사라는 직군을 조금 고려해서 그 아예 자료책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홍스타님도 그렇고 그 스폰서한테 이제 전달받은 게 네가 좀 공부해봐 막 이런 식인 거죠. 뭔가를 더 부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약간 아무래도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읽어보고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읽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H사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는 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3판이 좀 유용한 것 같기는 해요. 출판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갖고 있으면서 내가 먹는 영양제가 어떻지? 라는 궁금증은 의사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했죠. 막 아니 별이 관계야? 막 근데 보통 저희도 현장에서 뉴트리서치를 보여주면 네, 신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네. 책 나 절대 신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 설명을 그렇게 네. 안내해줘도 그런 네. 주변의 분들 많이 있으셨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다시 안내해줬는지 궁금합니다. 그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뭔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이 없고 제 지인들이겠죠. 주로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애들 그 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민감한 세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가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게 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도 이제 생체 유용률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신뢰를 덜 한 것 같고요. 사실 6판의 경우는 정말 영양제 조목조목 갖춰야 될 거가 쌓이면서 이제 우리가 뭐 브론즈, 실버, 골드 그런 등급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그 부분을 부각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지느냐의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그 기준을 잘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그래프가 딱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고 그 아주 친한 애들은 사실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저도 이제 병원에 영양제를 들여본 적이 있어요. 이게 원내 판매 영양제들 있잖아요. 뭐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쫙 세팅해 놓고 사실 그게 마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익이 많이 커야 되니까 원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너무 여기에는 고착화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게 틀에 박혀 있어서 사실 유산화만큼의 원료를 쓸 리가 만무하고요. 그 내가 먹었을 때 좀 확실한 느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몇몇 회사들 중에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단어를 많이 내가 우리나라 거라서 사실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양제를 만들었을 때 윤리적인 가치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더 해외나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멘트를 좀 붙이고요. 사실 기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는 없고 뭐 아로나민 골드 뭐 그런 용어도 써요. 먹어요. 아로나민 골드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뭐 아로나민 골드에 좀 뭐지?
비군 더 합쳐진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이맥스 먹고 같은 거.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먹을 때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여주죠. 여기 발끝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저희 그만큼 보통 유사 사업자분들 다 누트리서치 6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시설의 등급이 예, 나눠져 있는 브론즈나 예, 골드 이렇게 맞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네네. 네. 보통 예전에 어떤 분은 앞에 비타민 K의 앞부분을 또 많이 강조하신 분 있는가 하면 혼합 예, 표준 기준을 강조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상당히 많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모든 평가 기준을 다 동일하게 통과해야 별표 5개다라고 예. 하는데 시설을 좀 더 많이 어필하시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ML님하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평가 기준. 거기에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항목을 조금 더 유심히 읽고 공부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왔어요.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우리 1시간 정도 하기로 했고, 좀 더 우리 정기정 골드님이 이 준비한 질문 거의 끝나가도 개인적인 질문을 또 받아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을 얼른 마무리 해볼게요. 자, 유산화 먹어야 되는 이유 하나와 이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골드님이 유산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꿈,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유산화를 먹은 지가 저도 한 7년에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유산화를 꽤 오래 먹은 편인데 정말 자신한 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선생님은 안 변하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14년째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전 과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더 나아진 향상된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우리는 몸이 노화되면서 소진이 너무 빨라요. 그거를 이제 음식이 좋다, 뭐 다른 게 좋다라고 열심히 섭취를 하지만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만큼 효율적으로 내 몸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거는 제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그 보호자들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나이를 한 번씩 보게 되는 외모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나이 대비 많이 늙어 보이시는 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영양제를 모르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뭐 요즘에 워낙 영양제가 많으니까 뭐라도 조금 챙겨 먹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은 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먹어야 우리가 된다. 또 얘기하잖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걸 계속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걸 넣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가 꼭 필요하고요. 두 꼭 번째가 먹어야 되는 뭐였죠? 이유는 100세 시대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영양제더라. 내 경험치를 네. 봐도 늙지 않고 더 좋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100세 젊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유산화 먹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이 먹자 말고 비즈니스를 해야 비즈니스도 되는 하자!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사실 의사면 무슨 걱정이야. 70까지 일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관점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는 무슨 걱정을 하냐.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50이 넘어가면 다 비슷해요. 어떤 일의 정점이 55세고 이제 그때부터 회사들은 임금 피크제로 이제 퇴직을 준비하잖아요. 사실 저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서 사실 유산화 덕을 많이 본 거라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보통 의사 업무보다 좀 더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특수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은 저희 나이도 사실 은퇴 나이인 거고 사실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은 50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틀리잖아요. 손의 감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뭐 유방을 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메인 커리어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50이 그래서 넘으면요. 저 같은 50. 경우도 이제 50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전성기는 끝난 거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소득이 높아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내려갈 확률이 더 크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애들이 아직 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적으로 굉장히 절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준비가 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안 그러니까 없는 소득을 지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임시적으로 둘째를 낳고 한 달 쉬어본 적이 있어요, 병원을. 그리고 바로 다시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서 쉰 날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큰 만큼 그 절벽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되게 소중하고요. 사실 이 일이 어느 정도 돼도 제가 조금 정한 목표는 루비예요. 루비 정도의 직급이 되면 이 일 본업을 줄여볼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의 투자를 루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면 본업의 사이즈를 줄여볼 계획을 갖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본업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 직급을 갈 수 없는 거를 저희 스폰서님이나 이렇게 좀 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이 팀장 이런 거 이제 조금 접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요. 제일 많이 게 학습지, 눈높이 그 전업으로 이제 그만두고 유산에 뛰어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팀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소득을 좀 접어야 내가 성장을 위해서 조금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한 직급이 제가 지금은 루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투잡으로 이제 부업으로 병행을 해야 되지만 어느 스탠스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유산화로 옮겨올 마음은 충분히 예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산화 일을 꼭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업으로 해야 너무 돼요. 놀라운 게 전문 직종이라서 70세까지만 편안하게 진료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50대가 되면 이제 거의 하향 길에 접어든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 달만 쉬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불안했다. 아직 애들 어리다. 나는 정말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절박함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유산화로 권리소득을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고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근데 우리 정의정 골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간 속에 더 많은 권리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서에도 나름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6일을 일하시고 하루만 시간 내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시간 관리를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전에도 아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소속 관리를 했다 했는데, 진짜 지금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5일이고요. 5일 사실은 근무하시고요. 네, 오늘이 이제 오프인 날이면 오늘 같은 날은 어제가 이제 유니스타즈 시스템 데이면 오늘은 이제 레전드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의 그러니까 시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레전드 시간에는 거의 무조건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거의 타는 편인데 일의 순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고 이제 유산화가 있고 가족이 있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정말 빡빡하게 하는데 약간 유산화가 우선이에요. 가족보다 우선이에요. 종교보다 그래서 우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표가 있을 때 그래서 요번에 아시아 컨벤션도 딱 그날 어린이날이 기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합니다. 시간 관리를 그러니까 내가 유산화에 절박하다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스케줄이 정말 있으면 유산화로 옮겨 타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골드가 됐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사실 골드가 되기는 좀 어려운 직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저희가 이제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그걸 이제 좀 복제를 해서
그 다이어리 안내 이런 거를 좀 지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시간이 인제 2-3 시간 남으면 콜드 컨택도 해요. 오. 예. 가운 입고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시고 콜드 컨택 하시나요? 예. 병 병원에 있는 웬만한 가게는 다 다녀봤어요. 그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말 섞이는 거조차 두려워해서 점심 병원에서 먹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꺼리낌 없이 가요. 그리고 하다가 인제 필요하다 그러면 제품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약간 관계시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뭐 유산의 얘기부터 바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약간 전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거죠. 2-3 시간이 음. 있더라도. 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모니 팀에서도 유사나 부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일단은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점이 있다 보니까 본업인 의사나 유사나와 가족, 종교가 4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목표할 때만큼은 유사나 우선순위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팀 시스템, 레전드라는 팀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안에 웬만하면 시스템 안에 속해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고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심지어 의사지만 콜드 컨택을 통해서 관계십 안에서 제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잘 맞나요? 네. 네. 제가 정 준비한 질문, 정리를 우리 너무 잘해 주시 파트너분들이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지금 우리 정의정 골드님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추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추가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음성을 해제해 드리고 싶은데. 추가 그 질문하실 정의정 분. 골드님 꿈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은 아직 못 들었어요. 네. 날카로우시네요. 저도 뭔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은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찬스가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 꿈은 첫 번째로는 요즘에 소아과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기사화도 많이 되고 사실 애들이 죽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환자들이 줄고 있는 거는 맞아서 사실 소아과의 비전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루비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루비가 되면 약간 유산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 가서 우리 뭐 기부하는 것들 패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예 봉사의 형태로 한번 해외 의료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인제 쪼끔 꿈이고요. 어. 해외 봉사에 가면 기아도 봐야 되고 뭐 애들 막 죽어가는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난민도 있고. 그런 애들을 쪼끔 돌보는 일을 해 보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 2번째는 완벽하지만 인제 권리 소득을 딱 만들어 내는 게 인제 꿈이고 이제 권리 소득을 통해서 인제 건물을 짓는 거죠. 저는 인제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아직 어린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유산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음.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쉽게 말하면 잘 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업직이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게 목표인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실패하는 경우를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 공무원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경우 음. 30 대를 보낸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유산화 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오히려 아이들이 쪼끔 해 봤으면 하는 소망도 있어요. 제가 인제 의사지만 되게 교육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애들의 교육은 물론 하고 다니고 싶은 학원을 못 다니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이외의 노력과 막 정보를 알기 위해서 힘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가 아이들은 좀 세계관을 좀 잘 넓게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있는 유산화를 사실 쪼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소개해 주리라. 아. 어. 제가 본 문화 중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사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때 되게 좋은 사람들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물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꾸어 가는 것. 이게 저의 꿈입니다. 네. 와우. 마지막 꿈까지 듣는데 제가 너무나 공감하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온라인 건물 짓기도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있는 리더님들이 온라인 건물 짓기 다들 희망이 있고 결국 그걸 통해서 각각의 또 추구하는 게 다를 텐데 우리 또 정희정 골드님은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또 알았어요. 보통 편안하게 살고 싶으실 텐데 또 의사로서 또 소명도 잘 갖고 있고 해보고 싶다. 유산화를 통해서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상당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같이 유산화인으로서도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끝났지만 혹시 추가 질문하고 싶은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이거 꼭 우리 정희정 골드한테 여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아, 저기, 죄송한데요. 다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치매? 파킨슨 환자 2명이나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본인이 파킨슨병이 아니라는데, 누가 봐도 파킨슨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손에 신경이 눌려서 자기는 파킨슨은 아니고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게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거랑, 그러니까는 치매 있으신 분을 조금 더, 케어하는 방법? 어느 정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자, 손이 떨리는데 본인은 파킨슨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한테 어떻게 네, 말하면 그건 좋을지? 딴 사람이에요. 딴 아. 사람이고,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치매가 걸리신 치매 환자. 분한테 영양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예, 예. 네. 답변해 주시겠어요? 치매라는 거는 결국 내 뇌에 약간 불필요한 단백질이 쌓인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뇌기능 장애가 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좀 체계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만약에 치매라는 질환을 개선시키고 싶으면 조금, 치매가 원래 그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어떠한 네. 호전을 보이는 거, 내가 인지적으로나 뭐 이런 호전을 보이는 거는 사실 영양제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분의 컨디션을 조금 올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매 환자들은 활동이 좀 떨어지거든요. 활동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삶의 질이 더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사실 내가 에너지를 좀 주고 활력 있게 식사하고 약간의 이제 산책이나 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정도의 케어는 치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치매 환자의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기가 학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만,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류와 관련된 영양제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팩,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죄송합니다. 40대? 92세입니다. 아우, 92세. 90이면 사실 네, 92세인데 90세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 사실 의사의 입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충격받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치매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케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셔서 유밀 식사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치매의 경우에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다음에 혈류와 관련된 아까 얘기했지만 코키논하고 오메가하고 C300 이거를 해주고요. 사실 90세면 헬스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드셨던 분이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우리가 왜 그거 하잖아요. 유산이멀즈. 유산이멀즈. 네. 네. 지금 추천해드릴게요. 유산이멀즈 한 2달인가 드셨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헬스팩을 한 팩에 6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개, 내일 3개. 한 봉을 이틀에 거쳐서 먹여요. 그게 수용이 되면 사실 그 방법도 나쁘진 잘 않고요. 드시고 괜찮으세요. 속이 쓰린지 안 쓰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속이 살짝 쓰린 것 같긴 한데 식사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많이 호전되셨어요. 의학적인 걸로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치매 어찌됐든 자체는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치매는 지금도 불치병이라는 거 알고 치매 치료제 나오면 노벨상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치매는 네. 불치병이고요. 어찌됐든 그 증상이 호전되기보다는 컨디션을 활력 있게 해주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혈류 관련된 영양제를 좀 더 안내해주고 누밀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정희정 골드님의 의견이신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아스피린이나 뇌경색이 있으면 영양제 바이오메가는 그냥 딱 정량만 늘리지 말고. 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강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그러면 약을 다 끊었어요. 거의 다 끊었어요. 아스피린 이런 거 먹고 있으면 바이오메가 메가로 하지 말고 정량으로 네. 추천해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네네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네, 우리 카나리 애전님 말씀해 주세요. 그 파트너 중에 임신성 당뇨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인슐린을 처방받았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C300이랑 화이버지랑 그리고 뭐지? 하나가 유산균? 네. 이상- 아니. 이프라임. 이프라임. 예. 예, 헬스팩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궁금해했던 게 그 오메가3는 출산 전에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임산부한테 영양제가 들어갈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이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메가는 우리가 출혈 때문에 후반에는 끊어주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사실 후반에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7개월 정도가 이제 후반기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는 약간 조산이 좀 늘어서 뭐 팔삭동이 뭐 이런 것도 좀 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 사이에는 조금 용량을 줄여줘서 그냥 약간 그런 거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태아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출혈에 관한 거는 주의하고 사실 임신 때 먹을 수 있는 그 우리 에브리데이 보면 임신 표시 있잖아요. 임산부. 네네. 임산부 아이콘. 표시 그거는 다 권유를 해주는 것을 저도 권유하고 있고요. 사실 임신 나이가 또 요새 노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을 하더라고요. 결국 보면 엄마가 이제 건강에 대한 조금 체력이 약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걸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신성 당뇨에 걸맞는 좀 안내하실 만한 제품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카나리 애전님께서 헬스팩과 이프라임은 자궁 이프라임과 때문일까요? 이프라임. 이프라임이요? 그 최근에 본 게 당뇨에 뭐 LDL 수치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LDL을 낮추는 거에 이프라임이 좀 효과적이라는 걸 봐가지고 그리고 생식기에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신성 당뇨에 조금 부합하면 역시 뉴밀 같은 식사를 조금 추천할 것 같고요. 유산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 네.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떤 제품 추천해 주세요 할 때 보통 누밀을 제일 많이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놓쳤던 부분들. 그래서 누밀의 어떤 점이 이렇게 질환별로 상당히 효능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실 밖의 음식을 내가 잘 갖춰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커니까 이제 골고루 먹이고 싶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는데 나물도 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콩나물을 먹었는데 내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단짠이 아니면 좀 안 나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실 식사가 좀 좋을 식사가 되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뉴밀은 우리가 치첩반상 이상을 영양제를 다 담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끼를 뉴밀로 내가 바꿀 수 있느냐 없냐가 사실 되게 삶의 퀄리티 건강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도 건강하신 사실 분들 뉴밀 한 끼 먹으면 이제
중요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한 끼가 정말 잘 밸런스 있게 먹기 힘드니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누미를 가장 추천하고 싶다. 그러니까 질환이 네네. 있는 분들도 누미를 먹으면서 옵티마이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추천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명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우리 정의정 골드님의 수고와 인정과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알찬 강의 되게 감사드리고요. 본인이 유산화에서 어떤 상징적인 존재고 향후 본인의 역할이 어떤 걸로 나아가게 될지 너무 철학적이긴 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피드백을 받을 줄은 몰라서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의사들을 제가 안 전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나 동기나 뭐 의사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 이제 세이프 존이라고 하죠. 그 세이프 존에서 이제 나오기를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사회나 이제 세상은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확률이 높은데 제가 이제 유산화에서 만들고 싶은 저의 특별함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 가면 굉장히 의사로서 다이아나 이렇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면서 사업적으로나 이제 조금 의미 있게 성장하는 사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지금 조금 막 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스타님이 맨날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이제 페루 여행 갔다 와서 한 테이블이 다 의사였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사실 루비라는 직급을 제가 꿈꾸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해외적으로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일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산화에 좀 더 힘이 실리겠죠. 한국 유산화에. 그래서 네. 그렇게 이바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와. 네, 빨리 전업하고 싶네요. 저 오늘 이 긴 시간,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정의정 골드님, 우리 팀 하모니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의 궁금한 점을 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을 뛰어넘어 유산화 코리아에 의사의 타이틀을 걸고 유산화 성장에 견인하고자 하는 또 들어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을 떠나서 꿈꾸는 삶, 모두가 행복한 삶,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100세까지 지속하는 것에 유산화가 가장 적합한 툴이 아닌가라고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모니팀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정의정 골드님, 우리 다 음소거 제거하시고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외치고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제거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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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박명희 대표님? 네, 사진 자, 우리 찍겠습니다. 하모니 사진 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우리 하모니 사진은 이겁니다. 이렇게요? 네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